학교 문을 열지 않기를 원하는 층들도 있다. 네. 왜냐하면 격차를 지금 이 순간에 버려놔야 된다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뭐 과잉 대표된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공감이 가면서도 되게 난맥이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원에 다 가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학원에 다 가서 뭐 사교육을 받아서 공부 잘한 거잖아. 이거에 동의를 못 하는 거죠. 너네 집안 형편이 좀 돼서 사교육 받아서 공부 잘하는 거잖아. 이거에 대한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다 가는데 성적은 다르게 나오고 나는 어느 정도 성취를 경험하고 얼마나 빡센데 다 학원 가서 다 연구 열심히 하는데 어느 정도 성취를 경험하는 건 되게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엄청 노력을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지금 이 등급 받고 이 대학 들어온 건 왜 인정 안 해줌? 너네 공정이 뭔지 모름? 약간 이렇게 되는 거를 저도 그런 면에서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공감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 주장을 단체에 들어와서 들었을 때 학원 다니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긴 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2030이 경험하는 세상이 좀 좁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단체에 와서 그렇지 않은 면들, 많은 어떤 데이터들, 그리고 사례들, 경험들을 확증하고 넓혀가면서 이게 분명한 경향성이 있는 데이터고 가정 경제적 배경이 출신 학교에 작용하는 분명히 연관이 있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데이터고 통계고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2030 세대도 좀 더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지금 이 운동에 막 몰입해서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경향성이 팩트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주 이렇게 듣던 분이 그런 얘기 요즘 애들한테 하면 꼰대란 소리 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만 가지고 가서 이런 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 가져야 돼 라고 하면 설득력이 좀 약할 것 같고 근데 그런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확 적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들 저랑 또 다르고 저랑 또 그 8년 뒤의 세대는 또 다른 거예요. 너무 괜찮은 일자리가 적어지고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하니까 이해가 되니까 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는 경험을 쌓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또 그 틈이 없고 아무튼 요즘에는 이런 가상현실 세계의 플랫폼들이 많이 출시되고 좀 상용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년 액션 메타버스 출범식이 아니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청년 액션이라는 조직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조직의 출범식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했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름에 다 드러나긴 하지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청년 액션은 이제 2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이제 학생들이 이 학력과 출신 학교로 차별받는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좀 공정과 인간의 존엄이 좀 인식이 확산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자신이 당사자 목소리를 내는 그런 조직이에요. 근데 이 조직이 뭐 이 출범식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구나 스터디를 계속 하고 있고 새로운 캠페인이나 사회적인 장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거기 때문에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출범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좀 의미 있게 좀 해보자.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 거리에 나가서 막 플래시몹이나 이런 거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 메타버스가 요새 올해 들어서 가상화폐랑 같이 계속 많이 화두가 되는 어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곧 맞이할 미래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어떤 문화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팬데믹이 이런 것들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가상현실 세계가 결국에는 현실 세계보다 더 리얼하게 우리의 어떤 소통의 장이 될 거다 이런 예측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세상이 올 거고 그게 임박했다면 시민활동을 리얼한 현실 세계에서 하는 것처럼 가상현실 세계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상현실 세계에서도 뭔가 우리의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됐고 이런 상상을 좀 이 청년과 이 10대 청소년들이 실현해보기 또 적합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제 출범식을 하게 된 것이에요. 네네. 대중들도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분들도 메타버스 뭐야? 뭐 이렇게 캐릭터가 만들어져? 너무 재밌다 해서 사실 우리 시민운동도 되게 대중과 떨어져서 아이솔레이션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계속 호기심을 갖고 재밌어하고 목소리를 내고 모여있는 곳에 가서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좀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조은교 선생님들께서 현장에 계시니까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관찰자 시점이잖아요. 그 관찰자가 보는 시선도 사실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되게 선생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훌륭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태세 전환 되게 빠르게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과정 중에는 뭐 말이 많았죠. 뭐 온라인 범죄 부작용 있는 거 아니냐, 뭐 갑자기 이거 어떻게 다 구축하냐부터 막 말이 많았는데, 그래도 저는 1년 반 지금 됐고, 그 전부터 1년 좀 지나서부터 완전히 전 태세 전환은 됐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이, 태세 전환을 좀 뛰어넘어서 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의 그 수준을 좀 높일 수 있을까, 공교육의 어떤 만족도라던가 이런 건 여전히 좀 숙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사실 많이 주장했죠. 학교는 문을 계속 열어야 된다, 당연히 열어야 되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아예 정상적인, 사실은 팬데믹 이전 상황처럼 열 수는 없는 건 정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그건 맞다. 전면 등교 맞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변주되고 복합이 돼야 되고 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냉정하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태세 전환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병행된 체제 안에서 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면 등교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도 계속 연구해 나가고 선생님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 좀 채워 나가야 될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교육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까지는 판단하기 아직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래도 공교육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 어떤 시스템과 인프라에서는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인프라나 뭐 자원을 계속 투입해서라도 공교육이, 사교육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이제 못해,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비하고 더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원을 더 투입해서 공교육 계속해서 이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으면 방치되는, 자신의 삶은 하나도 없는 방치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것은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어쨌든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그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이자 또 국가에서는 의무잖아요. 근데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가정 경제적 배경이나 어떤 환경의 차이 없이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라고 현재 판례에서 설치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학원은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공교육에서 이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보장하고 담보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자원을 투입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학교 문을 열지 않기를 원하는 층들도 있다. 네. 왜냐하면 격차를 지금 이 순간에 버려놔야 된다.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공교육에서 그런 국가의 의무이고, 교육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고등 같은 경우 저희가 조사해봤을 때 YTN이랑 상위층이 아예, 중학교는 학력 양극화가 심한데, 그러니까 중간층이 없고 상위층이랑 하위층이 몰려있는 형태인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상위층이 아예 무너진, 하위층이 확 늘어나 그런 분포를 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공교육에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해야 될 포인트가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